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낮에 그는 늘 직함으로 불렸고 숫자로 평가되었고 회의실의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러나 밤에 그는 창가에 서서 유리 너머 한강의 흐름을 바라보는 정운이었다. 집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도시는 늘 밝았지만 그의 방은 의도적으로 어두웠다. 밝은 불빛은 결정을 빠르게 만들고 어둠은 생각을 오래 붙잡아 두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언제나 표정이 없었다. 그는 그 표정에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야담 목련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일 가득한 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나이 60에 도전을 해봅니다. 댓글로 많은 힘을 주세요. 그는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청첩식장은 조용했고 하객은 적었다. 두 사람은 그걸 성수기라고 불렀다. 이별도 그랬다. 큰 소리 없이, 흠집 없이 서로의 체면을 남겨둔 채 끝났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정우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늘 감정을 남겼고 그는 감정을 정리하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만 남겼다. 지키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날 이후 그의 침실에는 침대가 있었고 잠은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그는 원한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남자였다. 소개도 만남도 선택도 늘 깔끔했다. 그러나 그는 늘 정해진 선에서 멈췄다. 몸은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마음은 문 밖에 두었다. 누군가의 잠든 얼굴을 보는 일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잠든 얼굴은 다음 날을 요구한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윤서가 비서로 온 건 그가 62이 되던 해봄이었다. 윤서는 서울 토박이 같지 않았다. 말투는 표준어였지만 속도가 느렸다.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질문을 받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정우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존재를 설명하려 애쓴다. 윤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 일정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그녀가 나간 뒤 집무실의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야근이 길어지던 중 정우는 잠깐 어지럼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음을 싫어했다. 짧아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와 그의 옆에 두었다. 회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억지로 부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태도가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도움은 상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날 이후 윤서는 가끔 퇴근을 늦췄다. 커피를 내려두고 한강 쪽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말없이 나갔다. 정우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집무실 불을 끄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스스로에게서 발견했을 뿐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문득 질문을 던졌다. 윤비서, 네, 회장님. 당신은 결혼을 했었습니까?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없습니다. 짧고 단정한 문장. 그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우는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초동의 조용한 아파트 현관에서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침대에 비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있던가? 몸은 있었고 관계도 있었지만 안음은 없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유예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와 비가 그친 뒤의 서울밤 공기가 그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아주 오래 비워두었던 방에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처음으로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그 흔들림을 밀어내지 않았다. 정훈의 침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베개는 정확히 중앙에 놓였고 이불에 접힌 선은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그는 흐트러짐을 싫어했다. 흐트러짐은 기억을 불러왔고 기억은 통제되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도시의 소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가 흩어졌다. 서초동의 밤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다. 그 틈이 오히려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었다. 그는 베개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낮게 꺼지는 감촉. 거기에 남아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다. 정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사람에게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었다. 요구는 곧 개입이었고 개입은 관계의 방향을 바꿨다. 커피는 연하게 내렸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 컵을 내려놓았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연함이 마음에 들었다. 강하지 않은 선택, 남의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 점심 무렵 정우는 드물게 외부 일정이 없었다. 윤서는 일정표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췄다. 회장님, 오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확신은 있지만 강요는 없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윤비서는 서울분은 아니죠.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경북 쪽이에요. 바닷가 있는 작은 도시요. 그녀는 도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 서울엔 오래 있었습니까? 15년쯤요. 그 말 속에는 자랑도 후회도 없었다. 차 안에서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정우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규칙은 마음을 안정시켰다. 전에 하시던 일은요? 그 질문은 계획에 없었다. 윤서는 잠깐 창밖을 보았다. 차창에 빗물이 고였다 흘러내렸다. 병원에서 일했어요. 행정 쪽이요. 의료인이셨군요. 아니요. 사람을 돌보는 쪽에 가까웠죠.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정우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느꼈다. 그 말에는 오래 붙들었던 무게가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는 문득 말했다. 윤비서, 네. 그만둔 이유는 괜찮다면. 윤서는 잠시 눈을 내렸다. 누군가를 오래 돌보면 그 사람의 시간을 대신 살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게 저한텐 조금 버거웠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자기 고백에 가까웠다. 정우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대신 산 시간.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침실불을 켰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낮과는 달리 그 비어 있음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 반드시 펴놓았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윤서의 말이 조용히 떠올랐다. 대신 산 시간. 그는 생각했다. 자신은 대신 살지 않았다. 대신 비워두었을 뿐이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 침실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들릴 수 있을까? 다음 날은 비가 왔다. 하루 종일 생각보다 굵어졌다. 회사 건물 유리벽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인도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흩어졌다. 윤서와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다. 윤서는 우산을 펼쳤다. 검정색 천이 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 떠올렸다. 말은 늘 많았지만 의미 있는 말은 거의 없었다. 이쪽이에요. 윤서는 골목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큰 길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도 서울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차 소음은 멀어지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어딘가에서 끓고 있는 국물 냄새가 섞였다. 정우는 그 냄새가 어릴 적 기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무엇인지는 굳이 떠올리지 않았다. 국수집은 작았다. 테이블은 5개뿐이었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요. 윤서는 창가 쪽 자리를 택했다. 유리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그 너머로 골목의 불빛이 번졌다. 정우는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윤서는 늘 사람이 숨쉬기 좋은 쪽에 앉혔다. 주인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정우는 그 무심함이 좋았다. 이 공간에서는 그가 회장이 아니었다. 국수가 나왔다. 김이 조용히 올라왔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문득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보통의 저녁 식사는 항상 목적이 있었다. 관계의 확인, 거래의 연장, 체면의 유지. 그러나 지금 이 식사는 그 어떤 목적도 없었다. 윤비서, 네. 병원에서 누구를 돌보셨어요? 윤서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국물 위에 떠 있는 김이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침묵은 윤서가 허락한 방식이었다. 남편이여.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묻지도 않았다. 윤서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프진 않았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녀는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정우는 그 점이 윤서답다고 느꼈다.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그 말에 정훈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오래 걸렸다는 말은 사람을 설명한다. 병원에서 일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윤서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당연해지면 그게 사랑인지 책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정우는 그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그만둔 건 정훈의 말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서는 그 말을 이어받았다. 제가 떠난 거예요.
정우는 그 문장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도망이라고 말했죠. 윤서는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근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그땐 제가 남아있으면 둘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결혼을 떠올렸다. 남아있으면 둘 다 망가질 것 같다는 판단. 그 판단을 그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로 오셨어요? 정훈의 질문은 아주 조심스러웠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북 바닷가에서 서울은 멀었어요. 그녀는 잠깐 웃었다. 멀어서 좋았어요. 멀면 과거가 따라오지 않는다. 정우는 그 문장을 속으로 완성했다. 윤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회장님, 네, 저는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서울에 온 건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냥 멈추고 싶었어요. 그 말은 정훈의 가슴 어딘가를 아주 조용히 건드렸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보다 멈추는 용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 국수 그릇이 비워질 즈음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정우는 계산대에 먼저 갔다. 주인은 영수증을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조금 차가워져 있었다. 윤서는 우산을 펼쳤고 정우는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다. 윤서는 바로 물러섰다. 정훈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은 정훈에게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남았다. 그는 그 감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윤서의 질문은 업무가 아니었다. 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네. 그리고 덧붙였다. 괜찮았습니다. 그는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직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용기는 없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그 말에는 부담도 기대도 없었다. 각자의 길 앞에서 두 사람은 멈췄다. 윤서는 인사를 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윤비서, 네, 오늘 고맙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그녀가 먼저 돌아섰다.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면 붙잡고 싶어질까봐. 그날 밤 정우는 침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밝은 불 아래에서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정해진 속도로 걸었다. 정해진 인사, 정해진 표정, 정해진 거리. 서정우는 그 풍경이 오래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대본을 읽지 않지만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윤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회장실 앞에서 일정표를 정리하고 전화 몇 통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조용히 정리했다. 그러나 정우는 그 다르지 않음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사람은 마음이 한번 움직이고 나면 다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 아주 미세하게 숨의 속도가 달라진다. 회장님, 오전 회의는 10시입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어제의 국수집, 우산 아래의 짧은 거리,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불쑥 떠오를까봐 그는 아직 그것들을 업무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회의는 길었다. 사람들은 숫자를 이야기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는 안전했다. 숫자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 도중 정우는 문득 윤서가 앉아있는 쪽을 보았다. 그녀는 메모를 하고 있었다. 손목의 각도, 펜을 쥐는 힘,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정확함은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고 상처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우는 그 차이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일하던 곳이에요. 그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으로도 정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병원은 이미 과거가 아니었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윤서의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형태였지만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개의 판단이 겹쳐 있었다. 비서의 사적인 연락, 업무 시간, 경계. 그러나 그는 어제의 저녁을 떠올렸다. 국수 그릇에서 올라오던 김윤서의 목소리, 멈추고 싶었다는 말. 받으세요. 정우는 짧게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윤서가 통화를 하는 동안 정우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 통화를 허락했는지 생각했다. 동정 때문은 아니었다. 호기심도 아니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삶이 여기로만 규정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서는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다. 괜찮습니까? 정훈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녀는 덧붙이지 않았다. 정훈은 그녀가 괜찮다는 말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괜찮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정리를 끝냈다. 정우는 일부러 서류를 한 장 더 검토했다. 먼저 일어나면 이상한 것 같았다. 그는 이상해 보이는 것을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만 남았다. 문이 닫히고 기계음이 울렸다. 그 짧은 공간에서 침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정우는 손잡이를 잡았다. 윤서는 가방 끈을 잡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비서. 정훈이 입을 열었다. 네. 어제 불편하진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사과도 아니고 확인도 아니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녀는 단호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정우는 그 대답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두려웠다. 편안함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로비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각자의 길로 가야 할 순간 윤서는 인사를 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더했다. 윤비서. 네. 오늘 연락이 또 오면 받으셔도 됩니다.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업무의 배려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허락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들어갔다. 불을 켰다.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웠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어제와 같은 침실, 같은 침대.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사실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늦게 찾아온 정상적인 두려움처럼 느껴졌다. 윤서에게 전화가 다시 온 건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을 때 윤서는 휴대폰의 진동을 느꼈다.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진동을 멈췄다. 아직은 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흘러갔다. 숫자와 계획 그리고 조정.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결정을 내렸고 사람들은 메모를 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한 번쯤 윤서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았다. 그 같음이 정훈에게는 오히려 불안하게 다가왔다. 사람은 괜찮아 보일수록 혼자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회장님, 잠깐 통화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처럼 나왔다. 윤서는 복도 끝으로 갔다. 정우는 자리에 남아 창밖을 보았다. 오후의 서울은 아침보다 솔직했다. 햇살은 높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그는 윤서가 통화하는 모습을 굳이 보지 않으려 했다. 보지 않겠다는 선택은 그에게도 하나의 경계였다. 윤서의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입니까? 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겨진 사람은 항상 이유보다 얼굴을 원한다. 가셔야겠습니까? 정훈의 질문은 업무적인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섞여 있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네. 그 한 글자에 오래된 시간이 묻어 있었다. 정훈은 그녀의 결정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일정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관계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배려였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병원은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소독약, 커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냄새. 윤서는 로비를 지나며 발걸음을 늦췄다. 여기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숨길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한 층을 올랐다. 윤서 씨, 그녀를 부른 사람은 오래전 함께 일하던 선배였다. 오랜만이네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변했네요. 그 말에는 아무 평가도 없었다. 윤서는 그 점이 고마웠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윤서를 보자 미세하게 웃었다. 와줬네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은 안 했지만요.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올 줄 알았어요. 그 확신이
윤서를 조금 아프게 했다. 그만두고 나서 그는 말을 멈췄다. 많이 힘들었죠.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었다. 당신은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는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난 뒤 자리가 많이 비었죠. 윤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어 있는 자리는 남겨진 사람의 몫이었다. 왜 그만둔 건지 이제는 말해줄 수 있나요? 그의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정리였다. 윤서는 창밖을 보았다. 그때 저는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를 살리느라 제 삶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서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떠났어요. 살아남으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병실을 나서며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복도 끝에서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윤서는 그 바람을 오래 느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정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금 늦겠습니다. 정훈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시간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어 윤서는 회사에 들러 자리를 정리했다. 정훈은 아직 집무실에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윤서는 들어와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네. 그 말은 오늘 하루를 통과했다는 뜻이었다. 정훈은 그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겹쳐 있었다. 윤비서, 정훈이 말했다. 네. 오늘 일정, 당분간은 조금 줄이죠.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다. 업무를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숨 쉴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라는 걸. 괜찮습니다. 그녀는 말했지만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정훈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다. 윤서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그럼 조금만 줄일게요. 그날 밤 정훈은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들어갔다. 불을 켰다.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어 있음이 더 이상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비어 있는 자리는 언젠가 채워질 수 있다는 여지를 품고 있었다. 정훈은 처음으로 그 여지를 부정하지 않았다. 소문은 항상 정확한 문장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조금 낮춘 목소리, 끝을 흐린 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시선에서 자란다. 윤서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서울에서도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왔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서는 느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는 어제와 분명히 달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확인하고 커피를 내렸다. 모든 동작이 의도적으로 차분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빨라지고 침착할수록 의심받는다. 윤서는 의심받지 않는 쪽을 택했다.
윤비서 회의실에서 나온 임원이 부르듯 말했다. 어제 회장님 일정 조정한 거 맞죠? 질문은 업무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네. 윤서는 단정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그 한 문장은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임원은 더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확신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진다. 정우는 그날 유난히 사무실 밖을 자주 내다보았다. 윤서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디까지 견디고 있는지,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은 늦은 선택을 만든다. 점심 무렵 정우는 윤서를 불렀다. 윤비서, 잠깐. 문이 닫히자 집무실은 다시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요즘 불편한 건 없습니까? 정훈의 질문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질문이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정훈의 가슴을 조금 조였다. 괜찮습니다. 윤서는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덧붙였다. 다만 필요한 선은 제가 먼저 그을 생각입니다. 정우는 그 문장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윤서는 스스로 그 선을 그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회장님이 윤비서만 찾으신다면서요.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윤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업무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분명했다.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계산을 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윤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조용히 흘렀다. 정우는 라디오를 끄고 말했다. 윤비서,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업무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른 의미였다. 견딜 수 있었다는 뜻.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정우는 문득 말했다. 윤비서, 네. 사람들은 말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윤서는 그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면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자기 다짐이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도착한 밤 정우는 침실에 들어가 불을 켰다. 이제는 어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 선택이 그를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만들었다. 윤서 역시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바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조용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이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아직 하지 않은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연습했다. 나는 아직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장은 고백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 될 문장이었다. 정훈이 이상함을 느낀 건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었다. 몸은 늘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는 잠에서 깼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꿈도 없었고 소음도 없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아주 미세하게 불편했다. 통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했고 무시하기엔 너무 분명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실에 불을 켰다. 이제는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간. 그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오늘따라 낯설었다. 괜찮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에게 해오던 말이었다. 괜찮다는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병원으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 정우는 스스로의 판단을 오래 믿어온 사람이었다. 그 판단이 회사도 인생도 지켜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새벽만큼은 그 판단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윤서를 떠올렸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연결될 만한 논리도 없었다. 그냥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정장은 어제와 같았고 넥타이도 늘 하던 색이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윤서는 그를 보는 순간 알아차렸다. 사람을 오래 돌본 사람은 몸의 변화를 눈보다 먼저 느낀다. 회장님, 윤서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잠깐 멈췄다.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가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윤서는 그 미세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회의 전까지 잠깐만 쉬실래요? 그 말은 비서의 권유라기보다 돌봄의 언어였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조금만. 그 대답에 윤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의는 연기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사 안에는 작은 파문이 돌았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윤서는 집무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회장님, 네. 지금은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정우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윤비서, 네. 제가 아프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은 농담이 아니었다. 윤서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픈 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에요. 정훈의 가슴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아파도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결국 병원으로 갔다. 응급은 아니었고 위험도 아니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연세도 있고요. 그 말은 정훈에게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들렸다. 연세, 그 단어는 그를 처음으로 시간 속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대기실에서 윤서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다. 시계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정우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윤비서, 네, 오늘 괜히 고생시킨 건 아닙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조금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익숙해서요.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다. 병원, 대기, 기다림. 예전에 남편분도 정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 음절에 오래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정우는 그 떨림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계산 없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윤서의 손에 닿지 않았다. 닿기 직전에서 멈췄다. 그 멈춤 속에는 수십 년의 절제가 쌓여 있었다. 윤서는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아무 말도 없었다. 손은 잡힌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이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가슴의 불편함이 조금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정우는 말했다. 윤비서, 네, 오늘 고맙습니다. 윤서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였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에 불을 켠 채 침대에 앉았다. 오늘 잡았던 손의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만 말해보았다. 나는 아직 안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장이 외롭지 않았다. 비는 그쳤지만 서울의 밤은 아직 젖어 있었다. 정우는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그는 침실로 바로 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윤서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신발을 벗지 못했다. 현관에 서서 손에 쥔 가방 끈을 조금 더 꽉 잡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정훈의 손이 자기 손 위에 머물던 감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손은 잡으려 하지 않았고 놓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게 윤서를 가장 흔들었다. 정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말은 직접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 나이에 와서야 중요한 것들은 항상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윤서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정훈의 이름. 윤서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윤비서.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오늘 잠깐만 시간 괜찮습니까? 윤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정우는 자기 심장 소리를 들었다. 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윤서는 30분 뒤 정훈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 집에 온 건 처음이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자기 숨을 세웠다. 하나, 둘, 셋. 문은 조용히 열렸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윤서는 그 배려를 곧바로 알아차렸다. 거실에는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과하지 않은 밝기, 과하지 않은 거리. 앉으세요. 정우는 소파 반대편이 아니라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러나 딱 붙어 앉지는 않았다. 그 사이에는 아직 말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오늘 병원에서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다. 윤서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재촉은 이 관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정훈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아픈 것보다 이제 누군가에게 아픈 걸 보이게 됐다는 게.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정훈의 얼굴은 솔직했다. 그 얼굴은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늦게 배운 사람의 얼굴이었다. 윤비서, 네, 제가. 정훈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조용히 떨어졌다. 부끄러움도 과장도 없었다. 사실 하나만 그 자리에 놓였다. 윤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끝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무게를 재는 시간이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회장님,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말이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쉽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습니다. 윤서는 조금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다. 저도 사람을 오래 돌보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친 사람이라서요. 그 말은 자기 고백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는다는 게 아직은 조금 두려워요. 정우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두려움은 같은 언어였다. 그래도 윤서는 말끝을 흐렸다. 정우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도 오늘 병원에서 회장님 손이 제 손 위에 있었을 때 그녀는 정훈을 보았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약속도 허락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이었다. 정훈은 그 자리에서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배운 걸 지켰다. 앉는 건 몸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럼 정훈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죠. 윤서는 그 말에 안도와 신뢰를 동시에 느꼈다. 현관 앞에서 윤서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회장님, 네, 저를 기다리게 하셔도 됩니다. 정우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았을 때 정우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을 그대로 두었다. 오늘은 어둠이 필요하지 않았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 불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자기를 삼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아주 작게 가졌다. 그날 밤 정우는 아직 아는 적 없었지만 처음으로 사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은 익숙했다. 어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오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늦게 도착하는 날이었다. 그의 손, 병원 대기실에서 닿지 않은 채 멈췄던 손. 윤서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돌렸다.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놓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건 그녀가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한 방식의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윤서는 스탠드 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이 방은 오래 혼자 쓰던 방이었다. 이 방에서 그녀는 울었고 견뎠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오래 일한 손이었다. 누군가의 체온을 재고 서류를 넘기고 삶을 정리하던 손.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던 손. 윤서는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끝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팠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병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담담했다. 미안해하지 마. 그 말이 윤서를 가장 힘들게 했다.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은 떠나지 말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윤서는 그의 시간을 대신 살았다. 그의 통증을 대신 기억했고, 그의 하루를 대신 계획했고, 그의 끝을 대신 준비했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녀는 자기 삶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났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서울은 그녀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도시였다. 아무도 그녀를 아내로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미안해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 하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 윤서. 그런 그녀 앞에 서정훈이 나타났다.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하되 무게를 아는 사람. 윤서는 그 무게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아니, 익숙해서 조심스러웠다. 오늘 밤 그는 말했다. 나는 아직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윤서는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랑 고백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저런 말은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윤서는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질문했다. 나는 다시 사랑해도 되는가? 사랑이 기쁨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은 쉽지 않았다. 윤서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윤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말을 하면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결론을 원하지 않았다. 윤서는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은 아직도 밝았다. 그녀는 자기 얼굴이 유리에 비치는 걸 보았다. 나이가 보였고 시간도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게 오늘의 가장 큰 변화였다. 윤서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다. 오늘은 사랑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대신 도망치지 않기로.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충분히 큰 선택이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윤서는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자고 싶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윤서는 눈을 감으며 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리고 윤서는 그 존중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아침 윤서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정우는 전날 밤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일정 없습니다. 혹시 바다 괜찮으시면요. 질문은 명령이 아니었고 제안이었다. 윤서는 그 메시지를 몇 번 읽고 한참 뒤에 답했다. 괜찮아요. 그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다. 기차는 서울을 천천히 벗어났다. 창밖으로 회색 건물들이 줄어들고 낮은 하늘과 마른 들판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윤서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바다 자주 보세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바다는 늘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살던 곳에 있었는데도요. 바다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파도는 크지 않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을 걸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남았다가 곧 지워졌다. 윤서는 그게 좋았다. 지워져도 괜찮은 흔적. 바닷가 벤치에 앉았을 때 정우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차입니다. 윤서는 잔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거 준비하실 줄 몰랐어요. 정우는 짧게 웃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윤서가 말했다. 회장님, 정우는 그 호칭이 오늘따라 조금 멀게 느껴졌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을까요?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바다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정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훈은 그 순간 숨을 한 박자 늦게 쉬었다. 이름은 직함보다 훨씬 무거웠다. 윤서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그 이름은 그녀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만들었다. 아내도 비서도 아닌 그냥 한 사람. 윤서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윤서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정훈 씨, 네, 저는 다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 대답은 즉각적이었고
단정했다. 저는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윤서는 그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담았다. 돌아오는 길, 기차 안은 더 조용했다. 윤서는 졸다 깼다를 반복했고 정우는 그 모습을 가끔씩 바라보았다. 깨우지 않았다. 잠든 얼굴을 지켜보는 일은 아직 조금 이르다고 느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둘은 잠시 멈췄다. 오늘 윤서가 말했다. 좋았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고맙게 받았다. 저도요. 각자의 집 앞에서 윤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훈 씨, 네. 다음에는 제가 어디로 갈지 정할게요. 그 말은 동등함의 선언이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에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은 어둠보다 빛이 더 필요했다. 그는 아직 안아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사람을 삶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윤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 사흘 뒤 저녁이었다. 오늘은 집에 계세요? 질문은 짧았고 의미는 길었다. 정우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는 즉답이 어울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보냈다. 네,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윤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고르았다. 이 집을 안다는 건 주소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리듬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노크를 했다. 2번, 조심스럽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그 짧은 기다림이 윤서에게는 중요했다. 문이 열렸다. 정우는 실내등을 밝히지 않았다. 거실에는 스탠드 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윤서는 그 배려를 다시 한번 느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윤서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정돈된 공간, 과하지 않은 가구, 비어있지만 차갑지 않은 공기. 차 드실래요? 정훈의 질문은 습관처럼 나왔지만 톤은 달랐다. 네. 윤서는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제보다 조금 떨어진 거리. 그 거리는 후퇴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정우는 차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윤서는 그 질문을 고마워했다. 네. 시간은 말없이 흘렀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서히 사라졌다. 윤서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훈 씨, 네. 저는 문을 여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윤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예전에는 문을 너무 빨리 열었어요. 그녀는 자기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죠. 정우는 그 말을 자기식으로 이해했다. 그 역시 문을 너무 오래 닫아 안에 있던 것들이 굳어버린 사람이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선명한 경계였다.
윤서는 그 경계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은 거실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대답은 선택이었다. 정우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윤서는 문득 말했다. 오늘은 안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우는 그 문장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그 말 뒤에 침묵이 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윤서는 천천히 정훈 쪽으로 조금만 다가왔다. 아주 조금. 정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선택이었다. 윤서는 그의 팔꿈치에 자기 팔꿈치를 가볍게 닿게 했다. 닿았다는 사실보다 닿기까지의 시간이 중요했다. 정훈의 호흡이 한 박자 늦어졌다. 그는 그 박자를 억지로 맞추지 않았다. 윤서는 말했다. 정훈 씨, 네. 오늘은 이 정도가 좋아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윤서는 잠시 멈췄다. 다음에는 그녀는 말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조금 더 다가갈게요. 정우는 그 말을 기다림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은 정우는 침실로 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거실 스탠드 불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안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늘은 존중이 몸보다 앞선 날이었다. 윤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윤서가 다시 그 집을 찾은 건 일주일 뒤였다. 이번에는 질문이 없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오늘은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정우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했다. 네, 불은 켜두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윤서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노크는 같았지만 숨의 속도가 달랐다. 정우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다. 그 작은 차이가 윤서에게는 명확한 신호였다. 거실의 스탠드 불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았다. 윤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은 차 말고 물이면 좋아요.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따뜻함보다 선명함이 필요한 밤. 소파에 앉자 윤서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훈 씨,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자꾸 제 몫을 먼저 내주게 돼요. 정우는 그 말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인지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정훈을 보았다. 같은 속도로 가고 싶어요. 정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윤서는 조금 숨을 고른 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주 조금.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윤서의 손이 정훈의 손 위에 천천히 올라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닿았고 머물렀다. 정훈은 그 온기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정훈 씨, 네, 안아도 될까요? 그 질문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지만 결정은 이미 그녀 안에서 내려져 있었다. 정훈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마주쳤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서는 아주 작게 웃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그를 완전히 풀어놓았다. 정훈은 아주 조심스럽게 윤서를 안았다. 힘은 없었고 의지는 있었다. 팔은 품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었다. 윤서는 그 안으로 스스로 들어왔다. 안음은 짧았고 조용했다. 숨이 섞였고 심장이 느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훈은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고 있다는 걸. 윤서는 정훈의 가슴에 잠시 이마를 댔다. 불 꺼도 될까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켜둡시다. 윤서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이유가 존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침실로 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댔다.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몸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충분히 건너와 있었다. 윤서는 작게 말했다. 정훈 씨, 네, 저는 오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정훈은 그 말이 약속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다. 저도요. 윤서가 돌아간 뒤 정훈은 침실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안았다. 그 사실이 그를 조용히 울게 했다.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찾아왔다. 정훈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침실의 불은 어제 그대로 켜져 있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정훈은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조금 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쪽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은 어제의 밤과 이어져 있었고 그 이어짐이 정훈에게는 중요했다. 어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로 넘어왔을 뿐이었다. 윤서는 집에서 나올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다. 화장은 평소와 같았다. 달라진 건 눈이었다. 그 눈에는 어제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흔적. 정훈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오늘은 쓴맛이 필요하지 않았다. 차를 우려내며 그는 생각했다. 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날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날은 대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훈은 알았다. 사람들은 늘 느낀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윤서는 조금 늦게 출근했다. 그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었다. 정우는 일정을 그렇게 배치했을 뿐이었다. 윤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인사는 어제와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좋은 아침이에요. 윤서의 대답도 같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에서 아주 작은 안정감을 느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정우는 윤서를 불렀다. 문이 닫히자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제 잘 들어가셨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대답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다. 그 점이 정훈을 안심시켰다. 윤 비서, 네. 오늘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윤서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업무처럼 말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윤서는 혼자 식사를 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다. 어제는 그녀에게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정우는 오후 회의 도중 잠시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평소와 같았다. 그 평소가 오늘은 고마웠다. 삶은 큰 변화보다 이런 평소 속에서 방향을 바꾼다. 퇴근 무렵 윤서는 정훈의 집무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노크를 하지 않았다. 정훈은 그 기척을 느끼고 먼저 말했다. 들어오세요. 윤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주, 그 아주는 과장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어제처럼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제보다 더 편안했다.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안음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의 불을 처음으로 껐다. 꺼도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둠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다. 윤서는 집에서 스탠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불이 필요 없었다. 어제의 빛이 아직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말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말은 사람보다 빨리 움직인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다. 그저 지나가면 된다. 그날 오전 윤서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그 기척을 느꼈다. 대화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이 조금 늦게 터졌다. 윤서는 그 웃음의 타이밍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말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흘러갔다. 발언은 차분했고 자료는 정확했다. 그러나 윤서는 자기 시선이 회의 자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말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속에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윤서는 복도로 나왔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회장님이 많이 챙긴다면서 업무겠지. 그래도 말끝은 항상 그렇게 흐려졌다. 윤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그 말들이 자기 발밑에 쌓일 것 같았다. 집무실 앞에서 윤서는 잠시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숨지 않는다. 노크는 단정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윤서는 그의 표정을 보고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의는 문제 없었습니까? 정훈의 질문은 업무적인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달랐다. 네. 윤서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말들이 조금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덮었다. 윤비서, 네. 그 말들에 대해 제가 먼저 말할까요? 그 질문은 보호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윤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을 보았다. 그가 나서면 그는 막아주는 사람이 되고 그녀는 보호받는 사람이 된다. 윤서는 그 구도를 원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제가 제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걱정도 자부심도 섞여 있었다. 괜찮겠습니까? 네.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일을 숨기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자기 확인이었다. 그날 오후 윤서는 한 번 더 그 말을 마주했다. 이번에는 직접이었다. 윤비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불편하면 말해요. 그 배려 속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일은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계를 세웠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 앞에서 대개 물러난다. 저녁이 되어 정우는 윤서를 불렀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 말에는 업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습니다. 그 말은 어제와 달랐다. 견딜 수 있었다가 아니라 선택했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정훈이 말했다. 윤서 씨, 그는 사내에서는 잘 쓰지 않던 호칭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의 선택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덧붙였다. 제가 저를 선택한 날이라서요. 정우는 그 말을 가만히 마음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윤서를 지켜줘야 할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대신 그녀를 함께 서는 사람으로 대했다. 그게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윤서는 집에서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보았다. 오늘은 말들이 자기 등을 때리고 지나간 기분이었다. 아프지 않았다. 맞고도 서 있는 법을 그녀는 배웠다.
그날 밤 정우는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윤서는 잠시 후 답했다.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세상에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에게는 이미 충분했다. 질문은 예고 없이 왔다. 그리고 늘 가장 바쁜 순간을 골랐다. 그날 오후 정우는 이사회 회의에 들어갔다. 안건은 재무였다. 합병이었다. 숫자와 일정이었다. 모두가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회의 말미에 누군가가 자료를 넘기다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최근 사내 분위기와 관련해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입구였다. 회의실 공기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정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질문이 무엇을 향하는지, 특정 인력과의 관계로 인해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정중했고 톤은 낮았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다. 관계.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천천히 바로 앉았다. 이 자세는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취하던 자세였다. 그 질문은 정훈이 입을 열었다.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훈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개인의 관계가 의사결정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박자 멈췄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해당 소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정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입장은 이미 충분히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사람은 관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추가 질문은 없었다. 정우는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정렬이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우는 윤서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를 설명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 윤서는 그날 회의가 있었다는 걸 늦게 알았다. 소문은 늘 그렇게 뒤늦게 전달된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회장님이 꽤 단호하셨대요. 윤서는 묻지 않았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누가 물었는지, 중요한 건 정훈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였다. 퇴근 무렵 윤서는 정훈의 집무실 앞에 섰다. 노크는 짧았다. 들어오세요. 정훈은 창가에 서 있다가 돌아섰다. 오늘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편한 질문이었습니까? 정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질문은 도망칠 수 없을 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윤서의 질문은 책임감에서 나왔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분명히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윤서는 그 인정이 가장 어려운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따로 귀가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잘 지나갔습니다. 윤서의 답은 더 짧았다. 네. 그러나 그 내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침실에 불을 켰다. 그리고 이번에는 잠시 후 불을 껐다. 켜고 끄는 선택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윤서는 집에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조금 들어왔다. 오늘은 말들이 그녀를 넘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안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다.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의 곁에 앉는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분명히 바뀌었지만 둘의 삶은 요란하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정우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윤서는 같은 노선으로 출근했다.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정우는 아침에 커피를 줄였다. 대신 차를 마셨다. 쓴맛이 필요 없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다. 퇴근 후에 걸을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둘은 매일 만나지 않았다. 그건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정우는 회의가 없는 날에만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납니다. 윤서는 즉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끝까지 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저녁 산책은 정해진 코스가 없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발걸음에 맡겼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해지지 않았다. 침묵은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윤서는 정훈의 집에 들렀다. 이번에는 거실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침실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넘지 않았다. 그건 금지가 아니라 합의였다. 정우는 윤서를 위해 침실의 커튼을 조금 바꿨다. 아침 햇살이 너무 세지 않게. 윤서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알아차렸지만 고마움을 소리내지 않았다. 고마움은 소리 없이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둘은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말이 돌지 않았다. 사람들은 흥미를 잃었고 흥미를 잃은 자리에는 일상이 남았다. 윤서는 그 일상이
오히려 좋았다. 평범함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견뎌서 얻는 것이었다. 정우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윤서는 결과를 묻지 않았다. 정훈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윤서는 정훈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 약, 제때 드세요. 정훈은 그 말에 짧게 웃었다. 네. 그 한 음절에 삶이 있었다. 안음은 자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있을 때마다 짧고 정확했다. 필요할 때만,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만. 그게 둘의 방식이었다. 정우는 어느 날 윤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 말에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그저 현재의 선언이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요. 그녀는 덧붙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각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있어도 혼자가 될 수 있었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시간은 둘 사이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았다. 대신 불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덜어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단단해졌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의 불을 켜고 끄는데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았다. 빛은 필요할 때 켜졌고 어둠은 자연스럽게 왔다. 윤서는 창가에서 서울의 불빛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사람은 윤서가 잊으려고 애썼던 방식으로 돌아왔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다. 윤서는 현관의 인터폰 소리를 한 박자 늦게 들었다. 윤서 씨나예요. 그 목소리는 세월을 통과한 뒤에도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윤서를 더 흔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예전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어깨가 아니라 기운이.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여기서요. 그녀의 대답은 단정했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이제 거의 정리됐어요. 그 말은 근황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기 증명이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그녀는 그 말에 아무 감정도 얹지 않았다. 윤서 씨, 그가 말했다. 그때 당신이 떠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윤서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답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장은 차갑지 않았다. 정확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그의 말은 솔직했지만 늦었다. 윤서는 그 말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는 제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윤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이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지금은 행복해 보여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안정돼 있어요. 그 차이는 명확했다. 행복은 설명해야 하지만
안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그만 가볼게요. 윤서는 문을 더 열지 않았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은 배웅이 아니라 마무리였다. 문이 닫히고 윤서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린 건 기억이었고 흔들리지 않은 건 현재였다. 윤서는 바로 정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묻지 않았고 그녀는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건 숨김이 아니라 존중의 리듬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정훈과 약속한 카페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 정훈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윤서는 그를 보자마자 안심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안심.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정훈은 그 말만 했다. 윤서는 잠시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과거가 찾아왔어요. 정훈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에는 질투도 경계도 없었다. 윤서는 그게 정훈이라는 사람이 본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졌어요. 무엇이요? 정훈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왜 여기인지. 정훈은 그 대답에 더 묻지 않았다. 확신은 더 많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페를 나서며 정훈은 윤서에게 말했다. 오늘 안 와도 되겠습니까? 윤서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음은 짧았고 조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었다. 윤서는 정훈의 품에서 속삭였다.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정훈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받아들였다. 저도 잡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자기 발걸음이 가볍다는 걸 느꼈다. 과거는 문 앞에 서 있었고 현재는 문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정훈은 침실의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보였기 때문이다. 함께 살게 된 건 큰 결심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이유였다. 윤서의 집 보일러가 겨울 초입에 말썽을 부렸고 정훈은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 며칠만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정훈의 말은 제안이었고 윤서의 대답은 잠시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는 확인이었다. 그럼 칫솔부터 가져올게요. 정훈은 그 말에 웃었다.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안도가 있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의 리듬을 건드리지 않았다. 윤서는 아침에 조용히 일어났고 정훈은 그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속도를 지키는 법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침 식탁은 자연스럽게 함께가 되었다. 윤서는 국을 끓였고 정훈은 밥을 안 쳤다.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네요. 윤서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지 않은 게 가장 이상한 일입니다. 둘은 그 말에 같이 웃었다. 며칠이 지나도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훈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결정이 되어버릴까봐. 그러나 어느 저녁 윤서가 먼저 말했다. 정훈 씨, 네, 저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정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도망치지 않고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울컥하게 했다. 그럼 저는 같이 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허락이 아니라 동행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침실에 불을 껐다가 다시 켰다. 그리고 윤서를 불렀다. 불 켜고 자도 괜찮겠죠.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꺼도 괜찮아요. 같이 산다는 건 매일 앉는 일이 아니었다. 대신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같은 시간에 잠드는 일이었다.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았다. 몇 해 뒤 누군가 윤서에게 물었다. 다시 사랑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무서웠죠.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래도 혼자 늙는 것보다는 함께 늙는 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정우는 아침마다 윤서의 머리맡에서 잠든 얼굴을 본다. 그는 이제 안다. 자신은 안아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다만 늦게 배웠을 뿐이라는 걸. 아주 짧은 새 에필로그. 우리는 끝내 같이 살았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슬프지 않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끝내 따뜻한 삶이에요. 아침은 늘 윤서가 먼저 깬다. 주방에서 국을 데우는 소리가 나면 정우는 아직 눈을 감은 채로 그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알람보다 정확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둘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김이 좀 싱거워졌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밥을 조금 더 먹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웃고 정우는 국을 한 숟갈 더 뜬다. 이런 대화가 이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 정훈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면 윤서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춘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각자 책을 읽다가 윤서가 말한다. 오늘은 좀 괜찮은 날이죠? 정우는 책장을 덮고 대답한다. 네, 같이 있어서요. 저녁이 되면 둘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이 든다. 정훈의 어깨에 윤서의 머리가 자연스럽게 기댄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했을 거리. 이제는 삶이 허락한 자세다. 불을 끄기 전 윤서가 말한다. 오늘도 잘 살았어요. 정우는 그 말을 고쳐주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대답한다. 내일도 같이 살죠. 그날 밤 집안은 조용하다. 외롭지 않아서 조용한 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완전한 행복이었다. 우리는 늦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를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앉는 법보다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웠고 사랑보다 존엄을 먼저 지켰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고, 오늘도 같은 집에서 각자의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